우선 감독님과 출연자분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임지혁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지혁 배우님, 강민주 배우님, 뒤로 해서 끝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깥에 문은 자동으로 닫힐까요? 네. 네, 자동으로 아직 닫히지 않는데요. 저희 그러면 겨울의 빛 기자간담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과 출연자분들 인사 말씀과 아주 간단한 개봉 소감 정도 듣고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혁 배우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의 빛에서 정원 역을 연기한 임지혁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한 2년 전에 찍었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개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은 역을 맡아 연기한 배우 강민주입니다. 저희도 정말 추울 때 찍었는데 이렇게 한파 특보가 내려졌을 때 개봉을 하니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민 역을 맡은 황유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연출한 고상서입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추운 날씨에 찍었는데 요즘 날씨 듣고 보니까 이 정도는 더 추웠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냥 잠깐 들기는 했는데 아무튼 찍은 지 조금 된 영화라 지금 개봉을 앞두고 되게 감회도 새롭고 지금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요. 혹시 바로 질문이 준비된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워밍업 차원에서 먼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먼저 여쭐게요.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실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고등학생 다비인의 어떤 처한 상황 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왔는데요. 이런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고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시나리오를 쓰게 되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적인 이야기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어느 정도 극화된 부분들도 많고 사실 제가 자라왔던 어떤 학창 시절의 분위기나 그런 공기들을 담으려고 한 건 맞지만 이게 리얼리티를 위해서 다 살려놓은 그런 영화라고 하면 또 그건 거짓말인 것 같거든요. 이 작품은 제가 자라왔던 어떤 동네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과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어떤 그 동네 분위기들이 저한테 주는 자격지심이나 좀 스스로 주게 되는 열등감이나 수치감 혹은 모멸감 그런 것들을 겪는 어떤 고등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어른이 되기 전에 이런 감정들을 잊혀지기 전에 빨리 그려내고 싶다는 게 제 처음 시발점이었고 그게 제 첫 영화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어설펐나? 이런 자조적인 느낌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소회가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우님들께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보셨을 때는 역할도 먼저 제안하시면서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시나리오 보셨을 때 어떤 감정, 그리고 여러 번 보시면서의 감정이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시나리오를 봤을 때와 이후에 계속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떤 감정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유빈 배우님부터 시나리오에 대한 첫인상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이 일단 시나리오를 먼저 제안을 주셨어서 한 반절 정도 읽고 일단은 이 작품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쯤까지 읽었을 때 첫 느낌은 되게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감정적으로 그런 게 좀 느껴졌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영화상의 이제 버전이랑 처음 읽었던 버전의 시나리오와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삭제된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더 재미를 좀 느꼈어가지고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버전이 바뀌고 다시 읽으면서 끝까지 다 읽고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빈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해가 되고 하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좀 촘촘하기 때문에 되게 연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어려움이 좀 많이 느껴졌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강민주 배우님도 부탁드릴게요. 저도 비슷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받아서 봤을 때 그 시나리오 안에 느껴지는 어떤 되게 깊은 외로움에 대한 정서와 쓰여져 있는 이야기들이 소설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영화화가 되면 어떨까 궁금함을 가지고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 이제 재은을 연기하기 위해서 거듭해서 시나리오를 읽어봤을 때는 재은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일하게 이제 이 상황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여러 번 더 읽어봤던 것 같고 이제 완성본을 봤을 때는 뭔가 그런 고민이 좀 무색해지는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풍경이나 다른 인물을 보면서도 충분히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영화라는 작업이 정말 신기한 작업이다, 정말 같이 하는 작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디션을 보고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일단 처음에 발췌 대본을 받아서 오디션을 봤을 때부터 너무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인데 좀 짠한 마음이 들고 뭔가 이래서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좀 많이 좀 우울한데 근데 뭔가 이 글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 겨울의 빛 기자간담회에서 성유빈 배우님이 저희하고는 다 지금 첫 경험이셔가지고요. 네, 좀 많이 안 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살살 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어떻게 보면 성유빈 배우님은 오디션을 본 건 아니시니까요. 어떻게 성유빈 배우님이랑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 리딩이나 만나보고 이랬을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나누셨는지 이야기 같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만남 때 어떤 많은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고요. 사실 저랑 유빈 배우님 둘 다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사실 피디님하고 그 매니지먼트 이사님하고 그 두 분이서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 나중에 따로 둘이서 만나는 시간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조금 살아온 얘기들을 하면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 중에서 뭔가 인상적인 거라든가 내가 잘 선택했다라던가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사실 제가 다비니 캐릭터를 처음 떠올렸을 때는 이게 실제로 고등학생인 배우가 연기해야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성인인 상태에 있는 배우가 연기해야 되는 게 맞을지 그런 종류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게 뭔가 어떤 단계를 지나오고 그 감정을 아는 사람이 이 감정을 다시 끄집어내서 연기하는 거랑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연기하는 거랑 좀 다를 거라는 괜한 이제 걱정을 먼저 앞서서 했던 것 같은데 배우님 처음 만난 날에 그냥 가벼운 농담들 주고받을 때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내가 처음 감독을 하니까 배우 대할 때 어떤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구나 저런 걱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종류의 되게 쓸데없는 종류의 고민이라는 거를 인지시켜준 되게 좋은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반해서 이 배우라면 같이 멋진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품을 했습니다. 그럼 성유빈 배우님을 시나리오는 믿음직했는데 만나보니까 이 첫 입봉을 하는 감독님 어떻던가요? 나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신뢰는 항상 근데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믿지 못하면 같이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서로 또 스스로도 현장에 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웬만해선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처음 만남 때 감독님이 저한테 그 시네마토그래피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냥 저는 그러면서 감독님이랑 뭐 영화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취미 같은 것도 얘기하면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비슷하고 저는 거기서 그냥 좋은 감독님, 좋은 연출자, 좋은 형으로서 어쨌든 나중에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일단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앞으로 찍어가야 될 이 작품은 있지만 뭐 이게 잘 나올지 어떨지 사람들 반응이 좋을지 어떨지는 이제 완전히 저희만의 모든 힘으로는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분 좋은 과정을 거쳐서 촬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네,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 처음부터 제목이 겨울의 빛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문학적인 제목이기도 하고 이래서 주변에서는 제목에 대한 품평들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겨울의 빛이라는 장면을 하게 된 어떤 이유? 그리고 끝까지 이 제목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조금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겨울의 빛이라고 제 시나리오를 완고를 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겨울의 빛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계속 겨울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했는데 이게 제작 프로세스 중에서 겨울에 찍지 못하는 어떤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가을로 불가피하게 배경을 바꾸게 됐고 그 하나의 편린으로 엔딩에서만큼은 겨울을 꼭 담아야겠다 이런 고집을 부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겨울의 빛이라는 제목을 지었을 때 너무 올드하다는 평이 많았고 그리고 자연물로 계속 제가 영화의 제목을 지어왔는데 그런 것도 어떤 고집으로 비춰졌었나 봐요. 근데 저는 꽤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다른 분한테 제목 설명을 부탁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 위기가 아주 글로벌한 어떤 이슈 같은데 감독님의 첫 작품이 나무, 그다음에 터, 그다음에 빛이 아니라 겨울의 빛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질문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쭐게요. 어떻게 보면 그 배우님들한테는 이런 연기가 가장 어려운 연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뭔가 감정의 기복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감정을 분출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없고 다 안으로 좀 많이 삭히고 겨우 한다는 게 그냥 조금의 약간 소리 지름 정도인데 이런 어떤 톤 또는 어떤 높낮이 감정의 그런 증폭이나 이런 걸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본인 캐릭터를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고 감독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다. 그래서 나의 캐릭터는 배우 임재혁이 연기한 정호는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된 것 같다. 라고 캐릭터 설명과 연기에 중점을 두신 부분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기를 할 때 가장 중점으로 생각했던 건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되게 좀 나쁜 애인가? 근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긴가민가함을 계속 느꼈었는데 그게 이제 영화를 나중에 보실 관객분들도 좀 너무 밉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점을 좀 신경 써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이 나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사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정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한 번은 되게 확신 없이 현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안 했고 해결하지 못하고 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쪽에서 다빈이랑만 계속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슛 리허설 들어가는데 다빈이가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 에너지로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명확한 문장으로 해서 그 해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이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그냥 따라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되게 파트너한테 의지하면서 찍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정확한 질문이 뭐였죠? 연기를 이 캐릭터들이 다 조용하고 뭐랄까 감정의 기복이 잘 보이지 않는 캐릭터이고 이렇다 보니까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를 소화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여기서 더 질려야 될까요? 감정이 이 정도일까요? 이런 얘기를 좀 감독님이랑 처음에는 맞추는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하시고 연기하셨는지 부탁드릴게요. 촬영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의심 그리고 확신은 없었던 것 같고 뭐 그럴 만한 상황에 놓여있는 캐릭터도 아니었으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촬영할 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런 내용에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 작품을 또 찍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죠. 아, 지금의 나라면 현재 내 상황도 실제 나의 상황도 조금 복잡하고 답답할 수도 있고 한데 얘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감독을 제일 많이 여쭤봤던 거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게 맞냐 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 보통의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화를 낼 법도 하고 뭐 소리를 지를 법도 한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감독님도 저도 사실 뭐 현장에 있는 같이 고민하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확신이 들게끔 되거나 아니면 뭔가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재훈이 만날 땐 그나마 좀 재훈이가 그랬던 것 좀 조금 풀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의 달인이 처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재은을 만날 때만 조금 더 밝은 소년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또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감독님 이런 얘기 또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대부분의 영화들은 어떤 중요한 장면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군가 떨어졌다라던가 맞았다라던가 그러니까 재혁이 아버지한테 맞았다라던가 이랬을 때 어떤 뭐 사건 그 장면 그런 것들을 모든 그런 어떤 씬들에서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감독님.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모텔에서의 그 전후 그런 것들도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임재혁 배우가 연기한 그 정원 같은 경우도 아버지한테 맞았다는 거 있지만 맞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모든 게 그렇게 약간 히든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 편집에서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찍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편집이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던 마음들이 어떤 거였는지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자극적인 장치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영화라기보다 좀 다빈이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가 더 포커싱이 있었던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어떤 장치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그냥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게 다빈이의 시선을 쫓아가는 영화다 보니 다빈이가 존재하지 않는 씬에서는 사건이 벌어져도 저희 영화에서는 보여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 두 번째 이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탈출을 꿈꾸는 그런 캐릭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싱가포르도 있고 뭐 서울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충주도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처한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해서 누군가는 어쨌든 성공을 했고 어쨌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또 누군가는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생을 포기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떤 그런 그 인물들의 탈출구 같은 것들 특히나 또 형 캐릭터는 아예 탈출했지만 실패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잖아요. 이런 탈출구를 마련하는 어떤 인물들의 모습들을 구현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그 구현하셨던 게 맞는지 묻고 싶고요. 제가 또 그걸 느꼈던 게 마지막 장면에서 그 엄마하고 여동생을 웃으면서 막 손잡고 가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제 그 주인공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그냥 걷고 있다가 겨울 해를 바라보면서 끝나거든요. 그 장면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제 제목이 계속 겨울의 빛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성하기 전에는 사실
가제가 탈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상으로 가득 찬 인물들이 구성돼 있었던 이야기는 많고, 그리고 뭐 아까 다빈 역할을 하셨던 이제 유빈 배우님이 말씀하셨듯이 되게 여러 인물들을 넣었다가 여러 인물들을 다시 빼보는 그런 이제 탈고 과정들을 계속 거쳤어요. 이제 어떤 인물들의 탈출 혹은 이제 탈주들을 계속 소개할 것인지가 계속 고민거리였고 그런 영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겨울에 이제 태양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은 사실 저는 이 세상에서 뭔가 그런 어떤 탈출에 대한 욕심이 든다고 할지언정 실제적으로 탈출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차이로 계속 변해가는 과정이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빈이가 그냥 그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극복은 잘 안 됐지만 사실 친구의 죽음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여자친구의 관계도 불분명하지만 어떤 위로는 받았지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본인의 입시는 시작이 됐지만 또 이제 성인이 돼서는 형처럼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겠구나 그런 어떤 받아들임의 과정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는 어떤 미성숙한 인간 옆에 어떤 조금 의지되는 사람 한 명쯤은 있겠구나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마음을 좀 담고자 했습니다. 배우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혹시 작품 자체는 좀 무겁게 느껴지지만 현장에서 그래도 재밌는 일들이 덜어 있긴 했었을까요? 현장의 에피소드들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그냥 뭐 소소하게 재미있는 게 더 많았던 것 같고 와 다 기억나 이러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초반 장면에서 이제 뭐 재혁이랑 있다가 이제 옥상에서 옷 갈아입고 하는 그런 장면도 어떻게 보면 재밌으면 재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엄청 추웠거든요. 그때 막 얇은 교복을 입고 막 하니까 추운데 뭔가 이제 좀 으쌰으쌰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촬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보면 뭐 추억이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고 뭐 극중에 이제 정원이랑 이제 뭐 학교 들어가서 몰래 담배 훔치고 창문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촬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그런 장면을 어쨌든 어떻게든 해결해서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 재밌었고 둘이 막 농담 막 하면서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 그런 소소한 것들이 되게 영화 결이랑 좀 비슷하게 좀 차분하게 소소하게 좀 재밌게 좀 녹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사실 촬영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지만 이제 전후로 감독님이나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다 같이 이제 밥을 먹다던가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재밌었고 촬영 다 끝나고도 중간에도 그냥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소한 농담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단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현장 스태프분들 중에서도 있었고 또 다른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였고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다 되게 이제 차분한 정말 말한 대로 차분한 분위기의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어쨌든 겨울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재은과의 재회와
이 사관 그 마지막 씬을 찍기 위해서 평창 맞죠? 강원도 평창으로 갔어요. 11월 말에 눈을 찾으러 갔었었는데 다들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 진짜 눈이 올까? 11월 말에 진짜 눈이 올까? 감독님 덕을 많이 쌓아놓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다들 긴가민가 하면서 진짜 그럴까 했는데 되게 마법처럼 눈이 폭설이 온 거예요. 근데 저랑 이제 유빈 배우랑 찍는 그 대화하면서 제가 톱 따겨주는 씬을 찍을 때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심지어 그 씬이 강가에서 찍는 씬이었어서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었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세로로 오는 게 아니라 가로로 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사실 재난영화다. 우리 지금 장르가 바뀐 것 같다 하면서 어찌저찌 진짜 전우회가 생기면서 이렇게 촬영을 끝마쳤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어쨌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CG로 조금 지운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마지막 씬을 위해서 이제 그런 눈 덮인 설원을 볼 수 있어서 감독님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촬영 때가 있었습니다. 윤철 배우님도 혹시 기억나는 것들 있으시면? 저는 그 공터에서 그 훔쳐온 술을 마실 때 불을 막 이렇게 쑤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계속 눈물이 나서 애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괜히 그냥 울컥해서는 아니고 그냥 눈이 매워서 오신 건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허락된 시간이 다 되어서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저희 마지막 이야기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선 감독님은 가장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배우님들, 이 작품이 지금 저희가 2월 4일 개봉하니까요. 아직 겨울의 끝자락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작품을 보게 될 관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서 인사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혁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영화가 많이 잔잔한데 추운 겨울날에 극장에 꼭 다들 오셔서 조금이나마 이 영화 안에 따뜻함을 찾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의 빛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도 저라는 사람도 되게 사람 마음에 계절이 있다면 겨울의 비중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연기를 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연기를 하고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계절들이 다르구나, 그리고 시기마다 또 다를 수 있겠구나, 영원한 거는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겨울의 빛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시기에는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또 그 옆에 조금 더 봄인 사람들과 의지하고 얘기하면서 좀 온기를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다른 나라 여행 가듯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좀 그 온기를 나눠보시는 작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개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또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개봉을 하게 되어서 되게 엄청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보시는 관객분들한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연령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고 뭔가 이게 특별한 타겟층이 정해져 있는 영화도 아닌 것 같긴 해서 누구든 보면 또 새롭게 느낄 만한 관점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영화고 재혁이가 얘기하고 이제 뭐 얘기한 배우들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따뜻한 온도를 또 얻어갈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겨울 이제 2월이면 정말 끝자락인데 개봉하고 뭔가 간만에 한국에서 또 이런 영화 최근에 저는 많이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 같은 영화를 통해서 또 마지막 따스함 정도 느끼시면서 기억에 좀 남을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저희 영화 개봉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4일인데 그때가 병원년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작을 꼭 겨울의 빛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영화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따뜻함 얻고 새한해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올 겨울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추운데 한 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다음 이야기 더 궁금한 이야기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저희 겨울에 비친 지능응답 시간이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정리하고 끝 순서로 사진 촬영, 포토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배우님들은 잠깐 이러셔서 이쪽에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내려와서 네, 그럼 감독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서 감독님 가운데로. 네. 안 아프신 척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감독님 가운데 카메라가 많이 있는데요.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살짝 좌측 봐주시면서 카메라를 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손을 좀 어떻게 네. 아니요, 부인 아니에요,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저희 강민주 배우님 모실게요. 네, 가운데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서주시면 되고요. 네.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네, 좌측도 조금, 네, 조금 좌측 카메라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네, 살짝 저쪽 우측도 좀 보시겠습니다. 네, 하트, 네, 여배우들이라는 하트,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살짝 좌측도 좀 봐주시고요. 네, 네, 볼 하트도 있고요. 네. 네, 다음은 성유빈 배우님 모실게요. 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조금 뒤로 가실까요? 네. 네,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지금 경력직이셔가지고 역시 편하시죠? 네. 좌에 좀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웃질 않으셔가지고 정말 힘드네요. 네, 같이 봐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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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임지혁 배우님 같이. 네, 그게 두 분, 각각 다 하실 겁니다. 네, 시간 아끼기 위해서. 네. 네. 혼나야 돼요. 네, 분위기 아니에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같이 가운데를 같이 봐주시고요. 네. 좌측도 좀 봐주시고요. 좌측. 네.
네, 우측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둘이 화이팅 포즈 좀 할까요? 네, 손을 조금 내리셔서 그림자지니까 조금 내려주시고요. 네. 네, 그럼 송유림 배우님 잠깐 빠져주시고요. 임재혁 배우님 생애 첫 포토존입니다. 지금 첫 경험이셔가지고요. 한껏 겸손하신데요. 근데 몇 년 있으면 엄청 달라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이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측 카메라도 좀 봐주시고요. 네, 아까 송유림 배우님처럼 이렇게 주머니 손 어떻게 그거 말고요. 그 느낌. 네, 좌측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조금 내려서, 그림자 주면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세 배우님들 다 모셔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 삼각관계거든요. 여러분, 이 삼각관계를 놓치지 않으셨을 걸 알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화이팅. 네. 저기 우리 강민주 배우님 그림자 앉으게 얼굴에 좀 손을 내려주세요. 조금 내리면서. 네네. 네, 좌측 좀 봐주시고요. 좌측 카메라. 네. 네, 손 살짝 내리고. 네. 네. 활짝 한번 웃어볼까요? 네. 네, 영화도 차분한데 감사해도 이 포토존들 제가 이 정도로 힘들지 몰랐네요. 네. 네, 하트. 네, 좋습니다. 네, 임재표님 이제 끝나가요. 네, 끝나가니까 하고 싶은 거. 네, 하트 하고 싶으셨구나. 네네네. 네, 하트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하트 하고 싶어하는 거 몰랐어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에 좀 감독님 한번 얹혀볼게요. 아름답진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단체 컷은 있어야 되니까. 네, 몇 있습니다. 네, 요 단체 컷 내일 저희 보도자료 나가야 되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좌측 카메라도 좀 보시겠습니다. 좌측. 네, 좌측 카메라도 좀 봐주시고요. 네, 살짝 틀어서 우측도 좀 봐주실까요? 우측의 카메라도. 마지막으로 화이팅 포즈 한번 할게요. 살짝 너무 손 올리지 말고 내려서 그림자 앉게 조금 내려가지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좌측 카메라도 좀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앉으기 있어가지고 감독님이랑 임재혁 배우님 잠깐 빠져주시고요. 네, 지금 원거리 연애를 시작한 이 재훈과 가운데 봐주십시오. 네.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파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좌측도 좀 봐주시고요. 네, 저쪽 우측도 좀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포토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와서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경호년 첫 개봉 영화이니까요, 여러분. 2월 4일 개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겨울에 2월 4일 개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